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언적 판단력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언적 판단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선언적 판단력을 크게 5성의 순수 개념의 도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순수한 5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도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칸트 철학 입문 90쪽입니다. 제1절 순수 5성 개념의 도식론. 그러므로 단순한 경험적 직관과 순수 개념의 매개자를 발견하는 것이 최초의 과제이다. 양자는 어떤 공통된 것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통되는 것을 갖지 않으면 양자는 매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주와 같이 선천적이고 동시에 직관적인 것, 즉 모든 직관에도 그리고 모든 범주에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매개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붉고 부드럽고 향기롭다고 하는 우리 직관, 징표와 함께 실체 범주를 인정하고 그들 양자를 비교한다. 그 경우 양자가 공동으로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단순한 경험적 직관은 감성에서의 직관 형식, 즉 시공을 말할 거고요. 순수 개념은 바로 5성의 순수 개념인 범주를 말할 겁니다. 즉 감성과 5성, 직관 형식과 범주가 있다고 하여 바로 우리에게 인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인식, 즉 알미 생겨나려면 이 둘을 연결해주는 매개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미를 보고 붉고 부드럽고 향기롭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 직관 형식과 범주에 모두 연결되는 그런 매개자가 없을까? 혹시 그 매개자가 있다면 그것을 순수 5성의 도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데이릭은 칸트를 설명할 때 자주 장미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그래서 붉고 부드럽고 향기롭다 이런 예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직관도 범주도 단지 우리의 표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자는 모두 시간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선천적 시간 직관은 붉고 부드럽고 향기롭다고 하는 부여된 경험적 직관과 실체의 범주를 매개한다. 시간은 직관과 직관성을 공통으로 갖는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는 직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은 범주와 선천성을 공통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시간 한정은 범주에도 경험적 직관에도 존재한다. 이 시간 한정에 있어서 우리의 5성은 어떠한 범주가 부여된 직관에 속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항목의 범주에 대응하여 종류의 선천적 시간 한정이 있다. 1. 시간 계열의 한정, 즉 연속적 시간 부분의 총괄의 한정. 시간 계열의 한정은 분량의 범주에 대응한다. 2. 시간 내용의 한정. 이 한정은 성질의 범주에 대응한다. 3. 관계의 범주에 대응하는 시간 순서의 한정. 4. 양태의 범주에 대한 시간 총괄의 한정. 자, 앞에서 우리는 이 직관 형식과 저 범주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자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매개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장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장미는 벌써 실체와 속성으로, 즉 어떤 실체라고 하는 범주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저 붉고 부드럽고 향기롭다고 하는 저 속성들은 외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힌 그런 표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내감의 형식, 내적인 어떤 표상들을 수용하는 그런 형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범주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또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 자체가 직관 형식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특히 제가 직관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시간은 내감의 형식일 뿐만이 아니라 공간은 외감의 형식이지만요. 모든 현상 일반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시간이 저 감성과 오성을 연결해주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걸 칸트가 미리 염두에 두고 말하기 위해서 그때 암시를 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간은 저 범주와 직관을 연결해 준대요. 어떻게 연결하는가? 저 네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량의 범주는 시간 계열을 통해서, 성질의 범주는 시간 내용의 한정을 통해서, 관계 범주는 시간 순서의 한정을 통해서, 그리고 양상의 범주, 이 책에서는 양태라고 나오는데요. 저 양상의 범주에서는 시간 총괄의 한정을 통해서 연결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는 시간은 0.00000001초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벌써 그것도 이 도식을 제가 염두에 두고 시간으로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하여 이 선천적 시간 한정은 범주와 경험적 직관의 매개자이다. 선천적 시간 한정이 선험적 판단력에 넘겨지고 그것에 의해 선험적 판단력은 어떤 범주를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시간 한정을 칸트는 순수 오성 개념의 도식이라 명명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이, 즉 표상들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범주에 맞게 적절하게 잘 맺어져야 우리는 참되고 바르고 객관적인 어떤 인식을 얻을 텐데, 이 매개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시간이 한다고요. 이렇게 시간이 매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인식을 얻는 과정을 칸트는 순수 오성 개념의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량의 범주에 대해 시간 계열의 한정에 대응한다. 시간 계열의 표상, 즉 동일종적인 부분의 총괄의 표상은 그러나 수의 표상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수는 분량의 범주의 도식이다. 수는 한정적으로 동시에 선천적이며 감성적이다. 그러므로 수는 단일성, 수다성, 총체성이라는 범주의 현상에 적용을 매개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분량은 단일성, 수다성, 전체성, 이 책에서는 총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이 분량의 범주는 알고 보니까 시간 계열입니다. 지금 잠깐의 시간, 일정한 시간, 전체 모든 시간, 이렇게 시간 계열을 통해서 우리는 분량의 범주하고 들어오는 정보들을 잘 매개하고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성질의 범주에 대해 시간 내용의 한정이 대응한다. 우리는 시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만 현실성의 매개를 적용한다. 시간을 채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현상한다. 충족된 시간은 그러므로 실제성의 범주의 도식이다. 공허한 시간은 부정성의 범주의 도식이다. 양자의 동시적인 것, 즉 다소 충족된 시간은 제한성의 범주의 도식이다. 자,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간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하고 있네요. 모든 시간을 채우는 것은 실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부정성은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것, 제한성은 뭘까요? 다소 충족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오후 2시에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같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각자의 일이 있어서 혹은 만남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소 충족된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분명히 나의 친구는 실제하지만 저 실제함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제한된 다소 충족된 시간을 통해서 지금 부정성 없다고 하더라도 어제 2시에 만났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존재해. 집에 있어. 못 믿겠어? 전화해보면 알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충족된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관계의 범주에는 시간 순서의 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시간에 있어서의 지속성은 실체의 범주의 도식이다. 즉, 우리의 판단력은 시간에 있어서 계속하는 것에만 실체의 범주를 적용한다. 우리의 판단력은 예컨대 붉고 부드럽고 향기롭다는 감각을 우리에게 매개하는 지속하는 것, 즉 우리가 장미라고 명명하는 지속하는 것에만 실체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다. 원인성의 도식은 규칙적 연속이다. 뇌성이 규칙적으로 번개에 뒤따르기 때문에 오성은 이 두 개의 현상을 원인성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어느 실체의 규정과 다른 실체의 규정의 규칙적 동시 존재에 대응하는 것은 상호성 혹은 교호성의 도식이다. 네, 관계 범주는 실체와 속성, 원인과 결과, 인과성, 그리고 상호성으로 상호 존재로 있는데요. 이것은 알고 보면 시간을 얼만큼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있네요. 계속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면 실체고요. 변화하고 있으면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미는 실체지만 붉다, 부드럽다,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계기적인 시간에 있어서 규칙적인 연속을 이야기할 때는 인과성이고 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건 상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 50강 다음에는 51강이 나오겠지. 51강 다음에는 52강이 나오겠지. 이건 규칙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연적인 겁니다. 혹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냥 서로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올리고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는 거겠죠? 우리의 세계는요, 모든 것을 다 규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상호 존재 혹은 상호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시간의 계열이 있어서 동시 존재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 총괄의 한정은 양태의 범주에 대한 도식이다. 어느 쪽의 시간에 있어서 물의 현실적 존재는 가능성의 범주의 적용을 지시한다. 어느 일정한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는 곧 현실적 존재 개념의 도식이다. 모든 시간에 있어서 현실적 존재는 필연성의 개념의 도식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양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양태라고 번역을 했네요. 같은 단어입니다. 양상은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떤 조건 하에서 실현되는 것, 현실성은 지금 실현되는 것, 필연성은 모든 시간에 있어서 현실적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을 지어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도 다음과 같은 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상술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순수 5성 개념의 도식표를 얻을 수 있다. 도식 1. 분량의 범주에 대한 시간 계열, 시점, 단일성, 수다의 시점, 수다성, 모든 시점, 총체성. 2. 성질의 범주에 대한 시간 내용, 충족된 시간, 실제성, 공허한 시간, 부정성, 다소 충족된 시간, 제한성. 3. 관계의 범주에 대한 시간 순서, 시간에 있어서의 지속성, 실체, 규칙적인 연속, 원인성, 동시존재, 상호작용, 교호작용. 4. 양태의 범주에 대한 시간 총괄, 어느 쪽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 가능성, 어느 일정한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 현실성, 모든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 필연성. 네, 그렇습니다. 분량의 단일성, 수다성, 전체성은 어떤 시점으로 환원될 수 있고요. 실제 현실성, 부정성, 제한성은 충족되었나 그렇지 않나로 환원될 수 있고요. 관계, 실체, 원인성, 상호성은 시간의 지속이나 규칙이나 동시 존재로 환원될 수 있고요. 양상에 있어서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은 시간의 어떤 조건이냐, 지금이냐,
아니면 모든 시간에 통용되는 거냐, 이렇게 환원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도식인가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칸트가 이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중요하게 다른 학자는 별로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전공이 아니라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칸트가 도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를 들어 표현했는지 순수 이성 비판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순수 이성 비판 120쪽 마지막 문단, 6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식은 그 자신으로는 언제나 단지 구상력의 소산이다. 그러나 구상력의 종합이 의도하는 것은 어떠한 개개의 직관이 아니라 감성을 한정하여 통일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도식은 확실히 형상과는 구별된다. 가령 내가 5개의 점을 차례로 찍는다면 이것은 5이라는 수의 형상이다. 이에 대해 만일 내가 다만 수 일반을 5도, 100도 될 수 있는 수 일반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고는 일정한 개념에 따라 하나의 집합량을 형성으로 나타낸 방법에 관한 혹은 규칙에 관한 표상이고 형상 자체는 아니다. 천의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 형상을 전망하기가 어렵고 그 형상을 개념과 비교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한 개념에다 그 형상을 부여하는 구상력의 일반적 방법의 표상을 하는 이 개념에 대한 도식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엔 도식은 구상력, 종합하는 우리의 능력의 소산입니다. 사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 5개를 찍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5라는 하나의 수를 형상할 거예요. 그러나 묻습니다. 점 5개 찍힌 것을 보고 5라는 수를 형상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수 일반을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능력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혹은 십진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점 5개를 보고 5라는 하나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5개 구체적인 것을 보고 5라는 숫자의 하나의 형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방법, 이 규칙을 도식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여러 시점이라든지 충족된 시간의 관계들이 범주와 결합하여 우리가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도식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어떻게 도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도식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이 어려운 내용,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